이번에 야당입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탄핵에 불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저딴 게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야당 안에서도 부글부글. 먼저 김준교 최고위 후보의 논란이 되는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 떠들면서 뒤로는 북한이 핵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김준교 후보에 대해서 김무성 전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 야당의 어른들이 따끔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죠. 그거는 정말로 삼가해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당의 해당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니까요. 그런 김무성, 이완구 이 두 중진의 충고에도 김준교 후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막말이 되고 구가 된 세상. 대한민국에도 의로운 젊은이가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김무성, 이완구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 할 말 하겠다. 내 갈 길 가겠다. 그러니까 마치 같은 당의 자유한국당의 두 어른이 충고를 하는데 어른, 선배님을 안 보고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보다 못하게 본 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들도 김준교 후보를 향해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준교 후보와 중학교 같은 반 반짝이었던 김병민 박사님. 어제 영상 편지까지 썼는데도 나는 의로운 젊은이다. 김병민이 틀렸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거? 돌직구쇼의 영상 편지 힘이 있었는지 김준교 후보가 방송이 끝나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 연락 왔어요? 네, 방송 끝나고 어제.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자제할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자제해? 그러고 지금 이거 하려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네. 이 김준교 후보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부산 유세가 남았다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런 얘기들 안 하고 경제 문제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제 저녁 메시지를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의로운 젊은이다.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누굽니까라는 얘기만 하면 김진태를 연호하게 되는 일부 당원들이 존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 후보로 나가서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태를 연호했던 그 사람들이 김준교를 연호하게 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건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담아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의 충고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의 충고가 정말 자유한국당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충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준교야, 내가 만약 준교한테 저딴 게 내 친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준교가 받아들였을 때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낸 민주적인 권력에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의 영상 편지를 통해서 준교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의로운 젊은이라는 표현을 받고 싶다라면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 모든 주장이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면 어떠한 이야기들도 결국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교야 돌아와라. 준교야. 이 어저께 보냈던 문자 메시지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 정말 이제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중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병민이가 준교에게 영상 편지 2탄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수인 차장, 네. 사실은 이 김준교 청년 최고위 후보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준교야 돌아와라라고 김병민 박사님이 얘기는 했지만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올 것 네, 같아요. 어제 SNS 내용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이 진실을 말하면 극우가 되는 세상이다. 대한민국의 의로운 젊은이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밝혔거든요. 아마 자신은 이번에 이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은 했죠. 지금 저희도 김준교 후보가 누군지 알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짝에 출연한 남자 3번이라는 과거까지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고 또 아직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고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자신이 유명해지는 효과를 맛봤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논란의 발언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심지어 이 야당 내에서 중진들이 자신에 대해서 충고를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만 보는 몸살이는 웰빙 야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네, 중진들을 오히려 더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 중에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청년들이 다른 후보들이 이제 기탁금을 몇 억씩 내는데 이 청년 최고위원들은 기탁금을 내지 않습니다. 청년이 개혁적인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도입이 된 건데요. 그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이런 목소리를 내는 장으로 쓰게 된다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런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좀 회의가 듭니다. 예. 김준교 후보는 그렇다 쳐도 황교안 후보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왔는데 처음으로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쉽사리 그렇게 탄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가사 무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야 불복불사, 막말불사인데 탄핵에 지금 불복한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네. 참 정말 원이 벙벙하네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의 상김시대, 즉 김진태, 김순례, 김준교. 그렇게 삼김입니까? 상김시대가 도래한 걸로 전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로 또 일황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왕시대다. 예. 황교안 전 총리 말씀 중에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온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을. 근데 어떻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셨다는 분이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예. 어안이 벙벙하고요.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돼서는 안 된다? 돈 받은 걸로 탄핵됐습니까? 왜 최순실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공적 권한의 사적인 남용, 그로 인한 공적인 시스템의 붕괴, 퇴행, 그걸로 온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게 나라냐라고 했고 그래서 국민주권으로 탄핵이 된 건데 대통령 권한 대행도 비록 그 취임식이었기 때문에 헌법 69조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헌법 69조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예. 국가를 보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준수하신다는 분이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 저는 아무리 급해도 또 아무리 대표가 되고 싶어도 우리나라 국격을 생각하면은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신 분이 이런 언사를 하시는 것 정말 일황시대입니다. 예. 불복 여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